예, 지금부터 문제 3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림에서처럼 폭이 250m인 댐의 상류 쪽에 깊이가 30m인 물이 차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정지 유체가 되어 있겠죠. 물의 계기 압력으로부터 댐에 작용하는 알짜힘을 구하고요. 계기 압력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렇죠. 물체 이 물의 압력과 대기압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 실질적인 물의 압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힘에 의해 생기는 알짜 토크를 점 5를 지나고 댐의 긴 폭이죠. 이 폭에 대해서 평의 긴 축, 그러니까 요게 축이 되는 거예요. 요게 대해서 토크를 구하라는 거예요. 알짜 토크를. 그리고 이 토크는 댐이 무너지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선 주위를 회전시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요렇게 이쪽으로 토크가 계속 작용한다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모멘트 8까지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먼저 알짜 힘을 구해 볼게요. 요 그림을 옆에서 봤다고 볼게요. 옆에서 봤다고 보면 여기를 이제 수면이고 여기가 수심 D, 그래서 D의 깊이고, 그럼 이 힘이 지금 댐에 작용하는 힘이죠. 압력이 일정하지가 않고 깊이에 따라 다르잖아요. 깊이가 깊어지면 질수록 압력은 커지니까요. 그럼 한번 해보자고. 그럼 이게 지금 절대 압력이야. H 깊이에서의 댐에 작용하는 요 면적에 작용하는 절대 압력이 될 거고, 그렇죠? 그리고 외부에서 작용하는 요 힘이 이게 이제 뭐 대기압이라고 이렇게 볼게요. 그렇다면은 실제로 계기 압력은 로우 G H가 되겠죠. 그러면 요 표면에 이거 DH죠. 요 표면에 작용하는 계기 압력은 로우 G H가 될 것이고, 그때의 단면은 뭐가 됩니까? 여기가 DH의 폭 W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DF는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0에서부터 D까지 요 DF, 요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다 더하면 댐에 작용하는 수압에 의한 힘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면 2분의 로우 GW D의 제곱이 돼서 얘를 계산해 주면은 그 알짜 힘의 크기는 뭐가 나온다? 알짜 힘의 크기는 1.102 곱하기 10의 9제곱 뉴턴이 돼. 그럼 이번에는 토크를 한번 계산해 볼 건데요. 토크는 어떻게 되냐면 똑같아요. 수심 H에서 요만큼의 단면적에 작용하는 계기 압력은 요거 약분하면 로우 GH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요 축에 대해서 요 위치가 얘인 거니까 요 힘 곱하기 얘 크로스 프로덕트의 얘의 알짜 힘이죠. 그러니까 계기 압력에 의한 알짜 힘 크로스 요 R을 또 해줘야 되잖아.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모멘트 8은 얘를 평행으로 내린 수선이 되니까 이게 모멘트 8이 되겠죠. 그 모멘트 8은 D-H예요. H 깊이에서의 모멘트 8은. 그래서 미소, 요구에 의한 토크는 토크의 미소 토크를 구하면 요 힘이죠. 그러니까 요 계기 압력에 의한 힘이 DF이고, 그때의 토크는, 모멘트 8은 D-H니까 얘를 DF는 우리가 구해놨고요. 그래서 요 토크를 0에서부터 D까지 다 더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요거 적분해서 해주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 그대로 대입해주면 뭐가 되냐면, 뭐가 된다? 1점. 그러니까 알짜 토크는 뭡니까? 1.102 곱하기 10의 10제곱 나옵니다. 그렇다면 요것에 대한 모멘트 8은 어떻게 돼요? 토크의 크기는 F 곱하기 알짜, 여기 모멘트 8이잖아. 따라서 모멘트 8은 토크를 알짜 힘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10m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네, 이상으로. 지금부터 문제 4번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이거 지금 답이 선생님도 확실치가 않아요. 이 풀이에 대해서. 근데 일단, 제가 생각한 방법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질량이 1800kg인 자동차의 승차 공간, 여기죠. 여기 타는 곳의 부피가 지금 그냥 단위 생략합니다. 5이고요. 엔진과 앞바퀴의 부피는 0.710, 뒷바퀴 연료 탱크와 트렁크의 전체 부피는 0.8이에요. 그렇다면 이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는 전체 부피는 요 세 개를 더해주면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물은 요 승차, 여기에는 못 들어간다는 거야. 여기, 그러니까 여기랑 뒷바퀴, 연료 탱크, 트렁크에는 물이 새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야. 그죠? 그리고 이 호수가 빠졌다. 초기에는 승차 공간에 물이 들어가지 않아. 이게 바닷물에 떠 있는데, 그렇다면은 승차 공간은 들어가지 않았을 때 이 자동차가 물에 빠진 그 부피를 일단 구하고요.
물이 이제는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야? 요 5제곱미터인 5세제곱미터의 승차 공간으로 조금씩 이제 물이 이제 들어간다음에 따라서 자동차는 가라앉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자동차가 물에 잠기는 순간 얼마의 물이 요 자동차 안으로, 즉 승차 공간 안으로 들어갔는지 요거를 풀어보자는 거야. 단 조건은 얘가 요 상태로 그대로 이제 가라앉는다, 이렇게 가정을 하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가 이렇게 기울어 버리면 이게 좀 문제 푸는데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얘가 수평 방향으로 천천히 잠긴다, 이렇게 이런 상황입니다. 문제 A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그거예요. 물에 잠긴 요 부피를 V라고 한번 놔보자 이게야. 물에 잠긴 부피를 V라고 하면 요 부피만큼의 물의 무게가 위쪽으로 부력이 작용할 것이고, 얘가 떠 있으니까 요 부력과 이 자동차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같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자동차의 중력과 부력, 즉 MA는 뭐를 의미합니까? 요 잠긴 부피죠. 잠긴 부피만큼에 해당하는 물의 질량이에요. 그죠? mg 이렇게 되죠. 따라서 요 g를 약분하면 m은 요거죠. 요 물의 질량이죠. 아니, 물의 밀도예요. 1기압에서의 물의 밀도 로우 W라고 할게요. 그럼 로우 W V, 여기서 V는 부패입니다. 단 물에 잠긴 부피예요. V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피는 로우 W분의 M이 돼서 1800을 10의 세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면 얼마만큼? 그쵸. 1.8 세제곱 미터만큼 부피 저희가 잠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은 이제 그림을 요만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얘가 이제 잠긴 곳이고, 얘가 이 자동차가 잠겨 있는 부피만큼이 바로 V가 이렇게 잠겨 있어요. 그리고 아래 방향으로 현재 중력이 작용하고 있고요, mg가. 그리고 그 부피는 당연히 요 노란색만큼의 요 부피만큼에 해당하는 물에 대한 무게가 위쪽으로 작용해서 이렇게 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이 여기서 서서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게 되면 얼마만큼의 물이 들어가는 거냐면 로우 W의 V1만큼의 물이 들어간다고 볼게요. 그렇지? 이거만큼의 물이, 여기서 V1은 그 부피입니다. 이렇게 물이 승차 공간 안으로 들어가면 요 안에, 그쵸? 이제 계속 이제 얘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들어가면 이젠 중력에, 기존의 차의 중력에 얼마입니까? 요거만큼의 또 물이 들어가니까 그 차에 대한 물에 대한 무게만큼 이제 아래 방향의 중력이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mg의 크기는 뭐로 알고 있어요? 그쵸? 로우 W의 부피, V, 즉 처음에 물에 잠긴 그 부피죠. 그 부피인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풀면 물의 밀도에다가 요 V죠. V는 1.8 m의 세제곱이에요. 1.8 플러스 이제 스며드는 거죠. 부피로. 이 V1은 뭐냐면 주차 공간으로 스며드는 물의 부피예요. V1. 요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고, 따라서 얼마만큼의 부력이 위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마만큼의 위쪽으로 부력이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따라서 자동차는 얼마만큼 물에 잠긴다? 그쵸? V 플러스 V1만큼 물에 잠길 거예요. V 플러스 V1만큼. 따라서 자동차가 모두 물에 잠기면, 그러니까 모두 물에 잠기는 거니까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는 총 부피죠. 주차 공간 부피 0.710, 이게 뭡니까? 하여튼 그 앞에 그 위에 조건에 보면 나와. 요 세 개를 다 더한 게 뭡니까? 자동차의 부피예요. 얘를 이제 여기다 써볼게요. 얘가 의미하는 거는 자동차의 전체 부피겠죠. 그러니까 자동차의 부피예요. 자동차의 부피일 거예요. 그죠? 이것일 거예요. V 플러스 요건 뭐야? 스며간 물의 부피니까 요 V 더하기 V1은 자동차 전체 부피가 되니까, 따라서 V1은 요거에다가 뭘 빼준 거야? 1.8을 빼주면 되죠. V가 1.8이니까. 따라서 물에 들어간, 그러니까 물이 들어간 양은 얼마가 된다는 거야? 4.71 세제곱 미터만큼의 부피만큼 물이 스며 들어가게 되면 자동차가 전체적으로 잠긴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네, 이상으로 풀이 마칠게요.